네. 이거 다운이 안 돼서. 아, 이거 맞아요. 여기 백케이트 안 깔렸죠? 그런 거. 네, 잠깐만요. 여기 유지, 더보기. 그래도 계속 강제적으로. 이거 위도 10이라 잘 걸려서 거기서 강제해가지고 대신 대기가 추가 좀 올려줘서 10. 그래서 해드릴게요. 이거 57,200원 없어요 해가지고. 아니 근데 쉬는 시간에 사러 지금 사러 가신 거예요? 저한테 미리 전화주세요. 저한테 이거 사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사드린 돈 후불로 받을게요. 알았죠? 여기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면 1200번 데이터를 7200번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이론 문제가 너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론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최근 거 있죠, 최근 거. 최근 거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는 학원에 아마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론 문제가 좀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게 더 낫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그쪽 실수도 했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출 문제 다시 소개 좀 드릴게요. 이게 한 18페이지 돼요. 어저께 나눠드린 11페이지였을 거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70회차부터 76회차인가? 과거 거 한 거고, 제가 여기에 추가한 거는 77회차부터 92회차까지. 교재 없는 거. 그래서 추가를 베이스 분류별로. 그렇죠? 제 딴에는 핑계되는 거.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다 올려놓은 것도 새롭게 제가 만든 걸로 다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새로 나눠드릴게요.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할게요. 죄송해요. 이거 아마 오늘은 숙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네, 일단 챙기시고. 자, 오늘은 하루 종일 여러분 실기만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도중에 그 실기와 관련된 이론이 어저께 안 한 게 살짝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할 거고요. 자, 일단 회사 7200번으로 로그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AT 시험 있죠, AT 시험. AT 시험이 원서 접수가 어저께부터가 시작이 됐어요. AT 시험 그 단톡방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AT 시험은 그게 뭐라고 해야지 막히진 않아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래서 우리 전산생물 시험은 좀 접속하기가 좀 힘든데 이쪽은 좀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3월 똑같아요. 원서 접수 기간 3월 17일까지.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때 도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고급 엑셀 쪽하고 도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요거 진짜 많이 붙여요. 알죠? 우리 그 안타깝지만 K랩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도전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건 AT 시험 가지고 증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시험이 있긴 한데 그건 아예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회계를 보신 다음에 AT 시험 보시면 좀 프로그램이 살짝만 다르거든요. 이론이랑. 네, 또 다른 또 도전 프로그램 가지고 실기하는 게 있는데 별도로 ERP라고 그건 아예 다릅니다. 막 상품 이출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요. 아시죠? 그거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접수 꼭 하세요. 근데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 회사 7200번 성남. 오늘 할 건 뭐냐면 그 어저께 6점짜리 있죠? 6점이라. 6문제에 18점 나오는 3점 참조식에서 여기에요. 그 일반점표 입력 아래 보시면 여기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좀 들어가 주실래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4개 중이에요. 책 읽을 때 잘만 해놓으시면 세무 읽을 때 거의 다 받으세요. 차이 나는 부분이 한두 개밖에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진짜입니다. 자, 여기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고요. 자, 일단 여기 들어가 보실게요,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좀. 여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컴퓨터가 회계 처리 좀 해주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일단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들어오시고.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오늘이 3월? 11일. 3월 10일? 3월 10일? 있네. 며칠 날까? 3월 비어있는 거 없나? 3월 30일로 좀 열어요. 3월 30일 비어있구나. 네, 3월 30일로 좀 여러분들 해주세요. 자,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일단은 2개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일단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날짜 먼저 치셨으니까 일단 보시면 제 화면 보시면 또 위쪽 있죠. 이게 상단부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상단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증명서류를 보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형은 또 할 거고요. 내가 이제 거래한 품목이 뭐고 수량이 몇 개고 단가가 어떻게 되고 여기 공급가액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가액이 공급 대가가 아니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 공급 대가를 1.1로 나누어서 공급가액에다 놓여달라고 드렸을 거예요. 시험 장난 치니까. 그리고 이 코드, 뭐 전자라는 거는 전자인지 종이인지 적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증명서류를 보고 뭔가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증명서류에 대해서. 아시죠? 자, 근데 아래에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래 파란색 그 아래에 보시면 차변 대변 어디서 본 거죠? 적용 계정과 요게 회계죠, 회계. 자, 여기는 우리가 이 증명 서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아래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오히려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 쉬운 게 자, 여기 유형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가 거의 80%죠, 80% 여기 유형이요. 여기 유형이 커서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어떤 유형인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유임을 나눠드릴게요. 자, 네. 우리가 그 기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다 풀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 그런 것들 있죠, 위주로 주로 여러분들 여기다 넣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거기 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입력 방법 설명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그 7페이지로 좀 가보실래요? 유인물 7페이지. 일단은 좀 여러분들 7페이지 가시고 자, 거기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반드시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달달. 아셨죠? 이게 유형이 진짜 80을 먹고 들어가. 일단 유형 틀리면 일단은 여러분들 점수가 없어요. 아시죠? 없으시고 그 다음에 유형을 잘 거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부가가치세 분계는 끊어요. 좀 이따 하겠지만 오히려 일반 점수 입력보다 얘가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컴퓨터가 분계 끊어주거든요. 지금 알아서 갑자기. 물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아시죠? 그럼 7페이지가 매출 유형이고 8페이지가 메인 유형이에요. 아셨죠?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 거기다 뺐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7페이지 일단 11번 보시면 됩니다. 자, 얘부터 설명할게요. 지금 하는 거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밖에 주셔야 돼요. 여기 매출이라고 있죠, 매출. 그럼 우리가 내가 판매자일 때 여기다 입력하는 이 매출을 입력하는 거예요, 판매. 아셨죠? 시험에서는 주겠죠. 판매하였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판매하였다라고 언급이 없어요. 혹시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증명서류는 판매하는 자가 줘요? 구매하는 자가 줘요?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 결제하실 때 현금 영수증 여러분들이 주세요, 받으세요? 그죠? 받으시죠, 구매하실 때. 구매자가 받는 거고 판매자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라도 판매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발급하였다라고 하면 그게 판매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로 구입하실 때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결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결제를 하시는 거죠. 신용카드는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당연한 상식. 자, 이제 여기 11번 과세부터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매출 쪽에 과 있죠? 매출 쪽에 과. 우리가 10% 세율 있고 0% 세율 있잖아요. 매출 쪽에 과. 얘가 10%다 그 뜻이 10%로 과세 매출했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10%로 과세 매출하면 무조건 11번이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뭐냐면 10% 과세 매출과 여기에 세자는 세금 계산서에 세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 과세 매출을 하고 세금 계산서까지 줘야 그게 11번 과세를 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거기 아마 7페이지에 다 진한색으로 넣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진한색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붉은색 위주로. 저 거기 과세, 공급, 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 진한색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핵심 잡으셔서 외우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2번 영세 할게요. 우리가 어저께 영세율, 이거 요거 12번 영세율이 영세율 매출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배우셨던 영세율 매출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내국 신용장 거시기. 그건 아시죠? 구매 확인서. 그죠? 그 다음에 직수출. 그죠? 여기는 모든 영세율 매출이면 다 건이 아니에요. 요것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은 요거 못 걸어요. 수출은 세금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한다면서요, 여러분들. 안 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이니까 우리가 어저께 했던 그 수출업자한테 파는 원자재 납품하는 애들 있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12번 영세를 거시는 거예요. 아셨죠? 유형 외우시길 반드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면세. 주의하실 건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계산서라고 이 계산서. 그러니까 면세로 팔고 계산서까지 줘야 면세라는 유형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들리세요? 면세로 팔았는데 신용카드가 나오면 못 걸어요. 계산서가 있어야 면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건별. 이건 뭐냐면 여기 무증빙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뭐냐면 현금 영수증은 증빙이 맞거든요. 근데 현금은 증빙이 아니에요. 현금은 증빙이 아니에요. 맞죠? 저 5만 원짜리 현금 줬어요. 그 증빙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현금 영수증으로 입증하는 거 현금으로 입증을 못해요, 여러분들.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증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증빙 매출했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야식을 시켜 드셨을 때 저 현금 결제할게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면 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은 증빙 없는 10% 과세 매출한 거죠. 상대방. 그럴 때 건별. 또는 여기에서 무증빙 있죠. 무증빙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증빙, 정말 증빙이 없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빙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아셨죠? 증빙 없다,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빙이다. 근데 그 10% 과세 매출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영수증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빙이라면서 여러분들. 맞죠? 그걸로 10% 과세 매출해도 14번 건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외우시고. 그럼 15번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는 법인 사업자가 출제가 됩니다. 내가 법인인데 법인이 간이가 싹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15번 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없는 건 아직 안 나온 애들입니다. 안 나온 애들. 자, 그 다음에 16번 수출. 그럼 16번 수출은 말 그대로 직수출, 어떻게 하는 수출? 외국으로 수출 얘기하는 거 외국 수출. 아셨죠? 그러면 16번. 자, 그 다음에 17번 카과. 여기서부터는 줄임말이에요. 되게 쉬워요. 여기는 이해하시기. 카드 과세 매출했다 그 뜻입니다. 카드 과세 매출.
아셨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다 그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래서 카드 신용카드입니다. 그럼 체크카드는 현금이죠, 그냥. 맞죠?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0% 과세 매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8번 카면은 카드로 면세 매출했다 그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죠? 쉬워요. 네, 카형 안 나오고요, 면건 안 나와요. 알죠? 폐기 1급은. 자, 21번 전자 안 나옵니다. 전자화폐가 발달이 되지 않았어. 거래거로 뭐 저거죠. 토스트 모드 비트코인을 결제할게요. 라고 뜻을 맞죠, 여러분들? 재미없죠, 여러분들? 아직은 대통령이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전자화폐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현과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현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여기 22번 현과 이쪽이 현자는요 절대 현금의 현자가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이 현자예요. 이거 좀 바꿔줬으면 저 개인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운데 딱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현과 이런 유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현금 영수증이 없으면 그 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거 정말 유념하셔야 돼요. 많이 틀리신 특히 현과 현면이에요. 아시죠? 현금 영수증이 꼭 있어야 거는 메뉴예요. 아시죠? 그래서 22번 현과는 현금 영수증 10% 과세 매출함 할 때 거는 유형이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안 어렵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3번 현면은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함 이 뜻입니다. 유형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쉽죠, 여러분들? 그죠? 유형은 쉬워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매출 유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메인 유형이 좀 어려워요. 메인. 자, 메인 유형은 8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메인 유형 8페이지. 자, 51번 과세 설명할 건데 보시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출 쪽은 어저께 10% 과세 매출하면 무조건 내야죠. 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매입 쪽은 매입세 공제가 무조건 돼요. 우리 어저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그 공제 안 되는 거 5가지 배웠잖아요. 그 공제. 그거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 쪽은 여기 과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매입 쪽의 과는 뭐냐면 매입세 공제가 된다 그 뜻이에요. 알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걸 매입 쪽 과자를 붙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51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 뜻이에요. 51번. 과니까 매입세 공제. 세자는 똑같이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매입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조합을 하면. 자, 그 다음에 52번 영세도 마찬가지예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입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어저께 했던 수출업자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되시겠어요? 그럴 때 52번 명세라는 유형을 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면세는 언제 거냐면 똑같아요. 내가 면세로 매입했는데 계산서를 받았을 때 53번 면세를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건 54번 불공이에요, 불공. 이게 불공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근데 매입세 불공제잖아요. 일단 매입세액을 부담 안 하면 못 걸어요.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세액을 부담을 해야 못 뺀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어저께도 말씀드린 적대 목적으로 쌀을 매입했어요. 적대 목 쌀. 아시죠? 적대 목적으로 쌀을 매입하면 매입세 부담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불공을 줄 수가 없다고요. 네가 부담한 매입세가 안 빼줄 거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부담을 했을 때 안 빼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면서 세금 계산서까지 받아야 불공이라는 유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는 설명을 미리 미리 그럼 세부 이것 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서는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 말은 신고서에 있는 메뉴가 여기 유형과 같은 거예요. 무슨까지 해볼게요. 보시면 제 화면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여러분들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매입세액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네모 친 데가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그죠? 근데 여기 초록색 보시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14번. 나중에 세무 이과서 할 거예요. 아시죠? 일단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면세 사업자도 받아요, 못 받아요? 어저께 받았죠? 매입할 때만큼 10%한테. 맞죠? 근데 세금 계산서 받아봤자 탈세 세금 받아도 공제가 안 되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걸 제출을 안 하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매출자가 탈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제출하게끔 시킨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가 그 뜻이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여기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세무 이급할 건데 세금 계산서 받은 건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건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건 다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세무 입력하실 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그 밖에라고 해서 그 밖에? 그 밖에가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그 밖에라고 합니다. 메인 쪽.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밖에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공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아닌 건 신고서에 공제가 되는 것밖에 못 넣습니다. 이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받으면 그냥 무조건 공제든 불공제든 다 집어넣어요, 신고서에. 신고서에 들어간다는 게 매입 매출 좀 그렇게 입력을 해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서상 세금 계산서 받아야 불공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세금 계산서 아니면 공제가 되는 것밖에 입력을 못해요. 흘리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꼭 불공제라는 유형을 걸려면 불공제 사유에다가 세금 계산서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세무 이급하고도 관련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셨죠? 꼭 해주실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발 플리즈. 자, 그 다음에 55번 수입은 어저께 했었죠? 주의하실 건 외국에 있는 놈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 어저께 샤넬 가지고 설명했었죠, 여러분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57번 카과. 이거 아까 우리 매입 쪽에 과자가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매입이다 그 뜻이에요. 57번 카과는. 자, 58번 카면은 면세 카드 매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쉬워요, 여러분들. 줄인 건. 자, 그 다음에 61번 현과 있죠? 60번 몇 건 거기도 있구나. 이건 60번 몇 건은 언제 하냐면 세무 이급 때 배우시는지 미리 할게요. 여기 면세 건별의 줄임말이에요. 우리 어저께 아까 건별이 뭐였어요? 무증빙, 적격증빙 아니다 그 뜻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면세로 매입했는데 적격증빙 아니거나 증빙이 없을 때 60번 몇 건을 써요? 면세 건별. 되시겠나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1번 현과는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요. 알지 않으시죠? 그 다음 62번 현면은 현금 영수증 면세 매입이다 이 뜻입니다. 챙기셔야 됩니다. 일단 유형을 맞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되셨어요? 자, 그리고 그 9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9페이지는 맨 위에 보시면 되세요. 맨 위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품목 수량 단가의 네모 박스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거기에 채점 대상 아님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필요적으로 적혀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수량 단가 우리가 품목에 아셨죠?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거실 분들 입력하실 분들 입력하시고 그냥 입력 안 하실 분들 입력 안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 제가 네모 박스 쳐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아까 공급가액은 공급대가가 시험에 나오면 나누기 1.1 해야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맨 아래쪽 보시면 9페이지. 자, 거기 14번 건별, 17번 카과, 22번 현과. 어차피 매입 쪽에 카과랑 현과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조합하면 건별, 카과, 현과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공급 대가, 공급 가액이죠, 여러분들. 공급 가액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를 나누어줘요. 이건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가 나누기 1.1한 게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공급대가 나누기 1.1. 되셨나요? 근데 시험에 건별, 카과, 현과가 나오면 공급가액에 공급대가 입력하셔도 컴퓨터가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 암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게 뭐냐면 거기 코드예요, 코드. 그런데 코드가 요거. 여긴데 이 코드는 뭐냐면 거래처 입력하는 거예요. 증빙상 거래처. 이거 반드시 입력입니다. 증빙상 거래처입니다. 증빙상. 채권 채무 거래처가 아니라. 아시죠? 주의하실 거 여기 판매하거나 구매한 거래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신용카드예요. 내가 만약에 저기 백다방에서 신용카드로 커피를 샀다. 되셨죠? 그럼 나는 구입한 거래처가 백다방이에요? 아니면 카드회사예요? 카드회사한테 구입했어요? 백다방에서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카드회사 이 걸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저긴 판매하거나 구매한 거래처지 카드회사한테 팔거나 구매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꼭 조심하시고 되시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인데요. 전자는 시험에 전자라고 언급이 있으면 1번 0. 전자라고 언급이 없으면 0번 분데 우리가 전자라는 말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만 씁니다. 현금영수증을 전자현금영수증 이렇게 보진 않아요. 맞죠? 전자신용카드. 이런 말 써요. 전자신용카드, 종이신용카드. 웃기죠? 일단 웃겨야 돼요, 여러분들. 종이현금영수증, 전자현금영수증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현금영수증 나오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라는 말 씁니다. 실제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자라고 언급 있으면 1번, 전자 언급 없으면 0번이라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인데요. 분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될 게 뭐냐면 거기 분계 유형에 1번 현금 있죠? 현금이라는 유형은 전액 현금 거래일 때 써요. 전액 현금. 아셨죠? 일부 현금이 아니라 전액 현금이에요. 전액. 자, 그 다음에 2번 외상 있죠? 이것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2번 외상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전액 외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럼 어떻게 적혀있어요? 그 전액 외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후자죠, 후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재고 자산을 전액 외상으로 사면 전액 외상 매입금이죠. 그때는 외상 거시면 돼요. 근데 내가 건물 사고 건물을 외상으로 샀대요. 개정법이 뭡니까? 건물 외상으로 사면 저 미집금이죠? 미집금이면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헷갈이 안 돼요. 그때는 2번을 걸 수가 없어요. 아셨죠? 저 2번 외상은 전액 외상이라고 외우시면 안 되실 때 전액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일 때 써요. 아셨죠? 우리 바드럼이나 지불금 이런 거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도 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형을 못 건단 말이에요. 아셨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할게요. 4번부터. 4번 카드는 카드 거래 유형일 때 씁니다. 카드 거래 유형. 우리 카면 카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신용카드 거래 유형일 때 4번을 적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혼합 있죠? 3번 혼합은 1번, 2번, 4번 이외. 되시겠죠? 전액 현금 거래도 아니고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거래도 아니고 전액 우리가 카드 거래 유형도 아닐 때 쓰거나 또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냥 3번 혼합은 무조건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3번 혼합은 종합하면 다 된다 그래. 이거를 3번 혼합은 다 된다. 다 전부 다 된다. 3번 혼합으로 하고 분계 끊으시면 다 인정. 아셨죠? 근데 1번 현금은 전액 현금 거래일 때만 쓰시는 거고. 아셨죠? 2번 외상은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일 때만 쓰시는 거고. 4번 카드는 카드 거래 유형일 때 쓰시는 거예요. 3번 혼합은 다 써도 돼요. 아셨죠? 모든 것을 다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기출문제 통해서 여러분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아시죠? 지금 어떻게 할지 좀 애매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제가 나눠드린 유의문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가 이제 시간 재서 풀어야 되니까
일단 기출 문제 가지고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기출 문제 어디냐면은 393페이지 가실래요? 393페이지. 자, 393페이지에 뭐냐면 그 문제 3번 유형 있죠? 393페이지 문제 3번에서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18점. 그래서 문제 3번 유형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 3번에 1번 할 건데 회사를 945번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945번? 몇 개 연습해 보셔야 되니까 같이 945 특별 94회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원기계. 자, 여기서 몇 개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오시고 자, 날짜는 먼저 세팅하셔야 되겠죠. 8월 17일 8월 17일 세팅하시고 자, 처음이시니까 문제 좀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 자, 주식회사 서부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일단 메인 유형이 되겠죠, 여러분들. 매입하고니까. 그리고 개정 과목은 원재료가 될 거예요. 원재료를 매입했기 때문에. 자,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그럼 우리가 분계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유형이 뭘까요? 보통예금 지급입니다. 1번 현금, 2번 매상, 3번 혼납, 4번 카드. 보통예금. 혼납이죠, 혼납. 여러분, 보통예금을 우리가 현금 계정 과목 아니잖아요, 전에. 맞죠? 외상도 아니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그죠? 그럼 일단 분계 유형은 3번 혼납이 그 뜻이에요. 보통예금 지급하고. 자, 그리고 보니까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여러분 보실 게 메인 유형이네. 맞죠? 그거고. 그 다음에 증빙은 현금 영수증이네. 되셨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현금 영수증 매입이 돼야 돼요. 근데 뭔지 모르겠죠. 일단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냐? 부담하지 않았냐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아래쪽 보시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70만 원 부담을 했죠. 그죠? 그러면 해석하면 내가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재료를 구매했으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저께 배우셨던 불공제라고 배우신 적 없으면 매입세 공제가 원칙이에요. 그럼 얘는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유형이 뭘까요? 유형은 요거 보시는 거예요. 여기 아래 있어요. 여기 아래 여기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유형은 뭐예요? 번호로 60 현면은 면세일 때 면세라는 건 부가가치 부담 안 하잖아요. 61입니다. 현금 영수증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 다 하는 이렇게 거기 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시겠죠? 그래서 유형은 61입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숫자를 누르시는 겁니다. 61 누르시면 61 눌러보세요. 61 되셨죠? 근데 우리가 매출 쪽에 현과일 수도 있고 매입 쪽에 현과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시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매입 여기 내가 매입 유형에 현과 걸었다 그 뜻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기가 매출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잘못 보신 거예요. 매출 쪽이 한가 보신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자유의 자유. 전 안 할게요. 앞으로 전 해답 보여드릴 때 안 할 겁니다. 물론 입력하는 메뉴가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나중에 뒤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여러분 공급가액이 원래 얼마 입력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700만 원 입력하시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얘가 현과라는 유형이죠. 현과라는 유형은 아까 현과, 하과, 건별 요 세 가지는 여기 공급가액 있죠. 여기에 공급대가 입력해 보실래요? 공급대가가 770이죠.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한다면서요. 770만 원 입력해 보시면 짜갈라 무슨 법이 나와서 이건 암기사항인데 아셨죠? 여기다가 770만 원을 넣으시면 원래 이게 안 되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알아서 쪼개요. 네,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700만 원 넣으면 이상한 금액 쪼개겠죠? 그럼 별도로 다시 고치시면 돼요. 여러분 직접 수동으로.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셨대. 예를 들어 여기다 모르고 내가 이렇게 700만 원 이렇게 보내지. 제가 이 공급가액에 700만 원 이렇게 거든요. 이상한 금액 쪼개잖아요. 그럼 직접 여러분들이 눌러셔가지고 700만 원과 70만 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셨죠?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채권 채무 코드가 아닙니다. 판매하거나 구매한 거래처 코드예요. 어디 우리 매입이니까 나한테 판매하는 거라 해야겠죠.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매입해도 우리가 서부산업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 입력에서 거래처 찾으시는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 거래처가 뭐 서부였으면 서부 한 두 글자 쳤었잖아요, 그런데 했죠? 그래서 코드에서 서부 치고 엔터 치시면 네, 해당 거래처가 떠요. 진짜 그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아마 여기 사업 주민번호까지는 알아서 걸 겁니다. 공급처의 사업번호 되셨죠? 자, 그다음 쭉 넘어갑니다. 일단은 전자에는 커서가 안 가요. 현금용 수령이기 때문에 전자하고 종이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분계 유형으로 커서가 가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분계 유형이 뭐였죠? 저 혼합이었죠. 혼합 몇 번? 그렇죠. 여기 아래 3번. 그렇죠. 3번 혼합. 3번 눌러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유형 가지고 부가가치세 분계를 끊어요. 그럼 일단 분계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차변만. 그럼 내가 지금 770만 원 줬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맞죠? 처음이시니까 분계는 확인해 볼게요. 근데 손 안 대. 우리가 메인 매출 비밀력은 오히려 분계를 유형을 잘 걸면 알아서 끊어주니까 더 쉬워요. 일반적 비밀력을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하시잖아요. 분계를. 여기는 그거 사서 고생하시는 거. 메인 매출 비밀력 손으로 분계 끊으시는 거 사서 고생하시는 거. 이 끊어줘요. 알아서. 이제 보면 어저께도 했었는데 770만 원 줬지만 내가 70만 원 나중에 세무서에서 빼주잖아. 내세금에서.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원재료? 7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는 700만 원 매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70만 원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때 어저께 개정법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썼을 거예요. 성격이 뭐였죠? 부가세 대급금? 자산, 차변, 가수구나요. 아셨죠?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요? 보통 예금에서 770만 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변에 보통 예금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셨죠? 그럼 여기 차변에 커서 있죠, 여러분들? 그럼 키보드의 아래 화살표 눌러보세요. 키보드의 아래 화살표. 누르시면 바로 구분으로 가져요. 엔터 누르실 필요 없어요. 구분해서 아래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커서 가져요. 우리가 일반적 입력에서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똑같아. 우리 지금 대변 입력돼, 대변.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뭐 쓰면 돼요, 여러분들? 보통 예금. 그렇죠? 여기서 또 보통 이 정도 검색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분계가 더 쉬우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매입 유형은 무조건 원재료 세팅을 해요. 만약에 건물 매입했다라고 하면 건물을 돌리셔야 되겠죠. 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원재료로 세팅해 놓고 됩니다. 매입 쪽은 원재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자, 됐고요. 몇 개 더 연습해 볼게요. 어디냐면 394페이지. 2번. 394페이지 2번. 자, 날짜 9월 1일로 세팅하시고 자, 문제 읽어보죠. 자, 당사는 우리 회사의 영업부 대리 이지성 씨. 우리 회사 직원인지 거래처 직원 아니에요? 영업부 대리 이지성 씨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을 화환이 꽃이죠? 꽃 대표적인 면세예요. 면세를 잘 안 해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화환을 구입하고 다음에 전자계산서, 계산서라고 언급을 주면 여러분들이 면세라는 게 되게 판단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카드로 나오면 이 카바를 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조심하시는 카면입니다. 카드 거래면. 그러니까 면세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면세를 안 해오시면 과세되는 걸로 거시기 딱 좋거든요. 자, 다음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하였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유형이 뭐죠? 구입이니까 매입 유형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증명서류가 계산서죠. 유형 뭐예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나눠드렸던 유형을 사셔도 되고. 뭐예요? 근데 매입했는데 증명서류가 전자계산서예요. 그렇죠. 53번 면세예요. 계시겠죠? 가셔서 꼭 외우셔야 달달달달. 저 나중에 신고서 할 때도 이게 유형 가지고 설명드려요. 신고서 입력할 때, 요 카바죠 할 때 설명할 겁니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유형은 53번 면세 계산서 매입. 그죠? 저는 품목수량 단가 건너뛸게 그냥. 자, 금액이 얼마냐면 99,000원이죠. 여러분 왠지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 같거든요. 99,000원이니까 시험에 낚아요.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처럼. 그렇죠? 그냥 99,000원짜리예요 그냥. 옷이 부가세 없고 아예.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낚습니다. 여러분 잘 낚아요 진짜로. 99,000원 주고 면세를 산 거야 그냥. 부가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코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방법을 좀 설명할게요.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거기로 설명할까? 뭐냐면 11시 방향 쪽 보시면 공급자라고 돼 있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보실 때 거래처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1시 방향의 공급자가 공급한자, 판매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12시 방향? 이라고 해야 되나? 1시 방향? 아무튼 거기 공급받는 자 보이세요? 공급받는 자가 구매자가 되겠죠. 공급을 받으면 구매자죠, 구매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요. 거래처가 없더라도 우리는 누구 걸어야 돼요? 그렇죠. 화음도시와 서원국이야 우리 회사에 지금. 아셨죠? 그래서 내가 구매자니까 상대방 판매자를 걸어야 되겠죠. 맞죠? 하은이라고 치시면 돼요. 하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 계산서라고 언급이 있죠. 전자. 맞죠? 그럼 전자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전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면 맞다. 1번이요. 아니다. 0번으로 이건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전자가 맞으니까 1번 맞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근데 분계 유형. 뭐예요, 분계 유형? 호남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공리후생비 개정 과목은 공리후생비가 되겠죠? 해버렸네. 네. 공리후생비가 되겠죠? 종업원 결혼식 때문에 산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복리후생비를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맞죠? 우리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야지만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과 없으죠. 이거 계정과 미지급금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의하실 또 나와요. 여기 또 나와요. 얘는 전액 미지급금이니까 혼합될 수밖에 없어요. 외상은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공개 유형은 3번 혼합. 그리고 보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제 화면 보실래요? 제 화면 가지고 설명 좀 할게요.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건데 우리 그 문제 요거예요. 보시면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 현금으로 주고받았으면 여기 현금 쪽에 금액이 있어요. 아셨죠? 거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수표를 주고받았으면 수표에 여기 있고요. 시험에서 당좌 수표나 자기수표 주겠죠, 뭔지. 그다음에 어음을 주고받으면 어음 쪽에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외상미수금이지. 이름 좀 특이하죠, 외상미수금. 이 말은 그냥 외상이란 얘기예요. 외상거래다라고 할 때 외상미수금 나와 있어요, 금액이. 되셨죠? 그러면 얘는 전액 외상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미지급금이니까 외상은 안 돼요, 절대.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정 과목이 차변에 원재료로 세팅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 메인 매니저님들 오셔가지고 원재료입니까? 아니죠, 복리후생비죠, 여러분들. 결혼식 축하하기 위해서 꽃 샀으니까. 맞죠? 계정 과목은 어디서 바꾸시냐면 여기 숫자 코드 있죠, 코드. 코드에서 치셔야 돼요. 복리죠, 복리? 복리후생비, 복리. 그리고 여기도 항상 비용 500번대, 800번대, 900번대 조심하시고 몇 번? 800번대에서 영업부직원이니까 본사 뺐고요. 차변에 96,000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계정과 저 대변에 미지급금 하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되셨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끝나요. 분계는 손으로 별로 끊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가급적이면 알아서 끊어주는데도 하면 여러분 시간 너무 아까워요. 회계일급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시간 진짜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손으로 분계 끊는 건 별로 비춥니다. 메인 매출 분계 같은 경우에는요. 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안 할게요. 3번은 지금 못해도 어려워요. 3번은 잘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는 저랑 맨 끝에 할 거예요. 끝에. 어차피 제가 나눠서 이 문제 있거든요. 아셨죠? 3번은 지금 안 할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11월 24일. 자, 11월 24일자 들어오실게요. 자, 유형 좀 보죠. 11월 24일. 자, 주식회사 펜시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판매. 그럼 판매 보시죠. 판매. 유형은 그럼 매출 유형이 돼야 돼. 매출 유형 판매니까. 자,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일단 증명 서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네요. 일단 유형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뭘까요, 유형? 그렇죠. 12번 그렇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자 증명 서류가. 그리고 매출이니까 12번이 돼야죠. 매입은 52번인 거죠. 이렇게. 아셨죠? 유형 파악이 일단 잘 되셔야 돼요. 유형 파악이. 자,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분계 유형 뭡니까?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혼합 이거 좀 혼합이죠? 전액 보통 예금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냥 혼합이죠, 일단. 자, 그럼 유형 입력해 볼게요. 유형은 12번이죠, 12번. 자, 공급가액은 5천만 원.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처는 펜시죠? 그래서 펜시.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맞죠? 언급이 전자라고 있으니까 1번. 근데 얘는 좀 특이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보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입력할 때는 커서가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있었죠. 각각.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커서라고 해야 되나? 이건 커서가 블럭 다 싸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블럭이 다 싸잡혀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습관적으로 F2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영세율인지 이런 것들 걸어야 돼요. 나중에. 불공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요. 블럭이 다 쳐져 있으면 F2번 누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F2번. 그럼 알아서 내가 여기를 클릭을 안 해도 지가 띄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죠, 여러분들. 그래서 F2 누르면 여기가 왜 영세율인지 걸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졌습니다.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1번 직수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어의 직수출. 3번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 이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요. 응?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3번이죠. 구매 확인서. 문제에서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3번. 3이라고 치셔도 되고 그냥 엔터 치셔도 되고. 네, 이걸 꼭 거셔야 돼. 안 거시면 감점이에요, 일단.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거 누르셔야 돼요. 블럭 닫혀져 있으면. 나중에 딱 세 개니까 세 개. 영세율하고 카드 걸어야 되고 불공제 자료 같은 거. 아무튼. 자, 그리고 문제에서 서류번호 없죠? 없으면 그냥 엔터 쳐서 넘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면 엔터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분계 유형은 혼합이었죠? 자, 그럼 일단 대변에 제품 매출 5천만 원 맞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에 팔았고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지금 제품 매출은 5천만 원 맞아요. 그 다음에 분계 어떤 거 보나요? 그렇죠? 차변에 보통이익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이익 5천만 원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차변에 보통이익금 5천만 원. 잊었어요? 이게 맞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형을 잘 보시면 분계는 거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실래요? 5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되실 거니까 5번은 6번은 저랑 하고 5번 좀 부탁드리고 5번 12월 13일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처음이시니까 우리 멀티가 멀티가 되셔야 돼요. 멀티가 천천히 시간 많이 드릴게요.
기계장치. 이 지금 자, 보실게요. 설명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하루에 5시간 수업이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어딨냐? 자, 세금 계산서인데 매입 쪽이라는 건 안 줬는데 여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이제 받았다. 그래서 매입유형. 아시겠죠? 매입유형이고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죠. 그죠? 근데 기계장치를 샀죠. 그죠? 그럼 매입세 문제가 뭐예요? 우리 기계장치가 어저께 불공제사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다 이 뜻이죠. 그죠?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 쪽에 과세 51번을 보시면 돼요. 51번. 여기까지 뜻이겠어요? 네. 그래서 12월 14일 날 매입 쪽에 과세. 그다음에 공급가액은 1,500만 원이죠, 여러분들. 내가 매입한 거 1,500. 그죠? 매입자가 공급가액이랑 매입한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1,500. 그다음에 거래처는 줬죠. 신고기계라고요. 신고. 네, 문제에서 전자라고 언급이 있고요. 그죠요. 네, 분계유형인데 여러분들 이거 회계가 계속 필요해요. 뭐냐? 자, 우리 선급금이 있으니까 이거 까야죠. 왜 까냐면 우리가 선급금 자산 이유가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잖아요. 계약금 준 것만큼. 기계를 이제 받았어요. 넘겨받았죠. 그럼 권리는 없어져야지. 그렇죠? 저희는 분계유형이 무조건 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혼합.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 쪽은 무조건 원재료로 세팅이 돼요. 유형이. 근데 지금 원재료 산 거예요, 여러분들? 저 기계 샀죠, 기계. 맞죠? 기계 샀으니까 기계, 장치, 차변이어야 되죠, 여러분들. 됐어요? 차변에 기계, 장치. 맞죠? 이렇게 일단. 그죠? 그다음 부가세 대금 받고. 유형만 잘 보시면 이 분계는 대부 맞아요, 여러분들. 부가세 분계는. 맞죠? 단지 그게 원재료 샀냐, 기계 장치 샀냐 이런 거 차이가 날 뿐. 자, 그 다음에 대변으로 선급금 까죠? 얼마까요? 얼마? 300. 이제 선급금 300만 원도 어디거든요. 그죠? 300만 원. 그럼 나머지를 외상으로 샀는데 기계면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되셨어요? 대변에 미지급금. 요렇게요. 1650만 원 줬는데 1150만 원 매입세 공제되고, 맞죠? 매입세 공제되고 나는 그러면 기계장치 1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공제가 되니까. 그 대신에 내가 줘야 될 금액은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줘야 되니까 1650만 원 다 주는 거죠. 맞죠? 1650만 원 중에서 먼저 낸 계약금 300만 원에서 까고 나머지 금액 1350만 원을 내가 외상으로 산 겁니다. 그게 미지급금이 되겠죠, 과목이요. 기계를 외상으로 산 거니까.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위쪽만 맞으신다고 하면 안 돼요. 많이 틀리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하고 쉬었다가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림은 좀 어려운 거 말고 좀 쉬운 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지 입력이 좀 빠르거든요. 자, 6번은 많이 중요해요. 자, 6번은 좀 읽어볼게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좀 보면, 자, 회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홍일테크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 일단 매입 유형이네요. 매입이니까. 자, 매입하면서 건물에 대한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 일단 호납이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되셨어요? 이게 보통예금이니까 혼합이겠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고 했으니까 증빙은 매입 쪽의 세금 계산서거든요. 되시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핵심이에요. 동 건물은 구입 즉시 신축을 위해서 철거하였다. 여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에요? 12월 22일에 토지하고 건물을 사자마자 왜 바로 철거했어요?
건물 올리려고? 토지하고 건물을 사자마자 건물을 바로 때려 붙여버렸잖아요. 근데 이거 당초에 뭐를 위해서 요딴 짓을 한 거야? 토지 건물 사자마자 건물 제거. 건물 지으려고요? 네. 그리고 건물 아니. 그렇죠. 그거 맞는데 건물 지으려고 한 건 맞는데 토지하고 건물을 사자마자 건물을 때려 부순 건 당초에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을 사고 건물을 때려 부셨다. 나는 처음부터 토지만 필요했다. 공장을 신축은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공장을 신축한 토지가 필요하지,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나는 새 건물이 필요한데 지금 기존의 건물, 토지하고 건물 사자마자 건물을 때려 부순 건 일단 토지가 필요하기 위해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사람의 의도를 준 거, 의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토지라는 개정 과목이 들어와요. 토지. 맞죠? 자, 토지가 되고요. 이게 여기 봐봐요, 여기. 자, 다음에 세금 계산서의 근거에서 해당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진짜 완벽하죠. 건물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낚시. 그죠? 이때 다 낚였어요. 건물이니까 건물이다. 야씨. 아름답다 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불공이에요, 불공. 어저께 이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데였는데 맨 마지막에 매입세액 부담했다.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담한 거다. 여러분, 선생님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부담한 건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토지라는 개정 과목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담한 거라고요. 형식은 건물에 대한 매입세를 부담한 거지만 실제는 다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사고 건물 때려 부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매입세는 다 토지라는 개정 과목과 관련된 매입세의 실질이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려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불공제 사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불공입니다. 정말 잘 났죠. 사람들 이때 뭐를 좀 많이 걸었냐면 이때 과세를 많이 걸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 건물 샀으니까. 드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매입세 부담했는데 최종적으로 실질이 토지라는 개정 과목과 관련돼서 매입세 부담한 거예요. 형식은 건물 같지만 그렇죠? 이거잖아요. 공인중개 내가 토지 사면서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주면 형식은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준 거예요. 형식은. 하지만 실질은 회계에서 토지라는 개정 과목과 관련된 매입세 부담한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얘는 불공이에요. 불공. 과세가 아니라. 내면 해볼게요. 12월 22일. 자, 유형은 불공이니까 54번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이라고 있죠. 여러분 2천만 원. 공급가액을 어디서 보시냐면 세금 계산서 란에 있을 거예요. 공급가액 2천만 원 이렇게. 우리 보이시죠? 2천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를 줬죠. 홍일테크. 그 다음에 전자라고 언급 있죠.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블럭 싸잡힌 거 보이세요? 블럭? 맞죠? 왜냐하면 얘도 왜 불공제인지 걸어줘야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F2 누르시면 돼요. 블럭이 다 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아시죠? F2번 누르시면 여기에서 불공제 사유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몇 개는 세무 2급 때 추가적으로 배우시는 거고요.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맞죠. 6번입니다. 6번. 되셨죠? 그럼 이제 분계로 가집니다. 분계로. 자, 분계는 보통 예금에서 나갔으니까 혼합. 그죠? 혼합.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이 안 나오죠? 왜냐? 이것도 어저께 했었죠? 내가 만약에 2,200만 원 줬잖아요. 상대방한테.
근데 200만 원을 안 빼준대요, 세무서. 불공제가 안 빼주는 거죠. 그럼 난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2,2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2,200 줬는데 200만 원 안 빼준대요. 아, 그럼 2,200만 원 주고 샀구나 이 생각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게 해당 계정 과목이 2,200인 거예요. 근데 얘는 원재료예요. 토지죠, 토지. 그렇죠? 토지.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2,200만 원 다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해답 좀 볼게요. 여기 맞죠, 여러분? 여기. 여기 물론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해당 혹시라도. 아셨죠? 그러니까 매입세율이 최종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거면 그거예요. 최종적으로 실질이. 아셨죠? 자, 됐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이제부터는 제가 시간 들이면서 여러분들 좀 쉬운 거, 그나마 좀 덜 어려운 거 먼저 하고 손에 익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려운 것들 이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유인물을 일단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유인물을 일단 2페이지. 2페이지가 그나마 좀 2페이지부터 할만하거든요. 유인물 2페이지 펴주시고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그리고 메인 매출전 비교. 이론 말고 그 유형 관계 있었던 거 있잖아요. 실무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회사는 7,200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7,200번. 회사는 7,200번 바꿔주시고요. 일단 2페이지 4번부터 이수시에 시작할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25분에 시작하십시오. 25분.